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요. 이제 중년 남성들의 어떤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전립선 질환입니다. 전립선 질환이 대표적인 노년기, 노년성 질환이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뭐 정말 실감나는 그런 네. 때가 됐고요. 저도 맞아요.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90세 이상 환자분들이 종종 오세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그 환갑 잔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네. 오히려 환갑을 2번 하게 되면 120년인데 그런 게 곧 현실화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상황을 맞고 있는데 전립선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요즘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노년기가 되면 전립선 질환, 뭐 치매 질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질환인데 네. 이 질환이 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까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산업화되기 전에는 사실은 잘 먹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면 지금은 사실은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렇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독소가 자꾸 몸 안에 쌓이면서 이게 못 빠져나가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이나 치매 같은 경우에 독소가 쌓이는데 쌓이는 만큼 못 빠져나가는 이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해야 된다.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전립선의 청소가 필요한 전립선 청소요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인데요. 다행히 우리 몸이 독소가 쌓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이걸 배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각 몸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독소가 어떤 식으로 배출되는지 한번 공부 삼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립선 질환은 이제 중년 남성이라면 이제 노년기가 올수록 사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독소가 사실 이제 몸 구석구석 쌓일 수 있는데 이 독소가 전립선에 쌓이면 이제 전립선 질환을 유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립선에도 쌓이고 뭐 뇌에도 쌓이고 온몸에 다 쌓이는 게 사실은 독소인데요. 독소가 다양한 형태로 배출됩니다. 네. 그러니까 온몸이 사실은 모든 배출이 사실은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경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대변, 소변, 눈물, 머리카락, 수면 여기 지금 이제 도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대변 같은 경우에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치매나 파킨슨병이 2배가 더 많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에 안 걸리고 대변을 많이 볼수록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소변은 사실은 혈액 순환의 결과 굉장히 많은 그리고 아주 독소가 많은 노폐물들이 이제 방광에 저장이 됐다 배출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배출이 안 됐을 때 전립선염, 방광염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물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독소 배출 경로가 되는데 현대인들이 정말 스트레스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사실은 눈물입니다. 단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 거의 30년 전에 영국의 다이애나 비 그 사망 사고가 있었고 전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1년 한 달 정도의 그 국가적인 조의 기간을 통해서 계속 추모하는 그런 방송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과를 비롯해서 관절 질환까지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쁜 작용을 하지만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우는 게 건강에는 정말 좋은 건데 사실 여자 남자 비교하면 여자들이 더 잘 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여자들이 더 오래 살지 않을까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머리카락도 우리 몸에 가장 나쁜 중금속이라든가 마약 성분 같은 거를 배출시키는데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한 달에 1cm 이상 자라는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그런 이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나쁜 어떤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빨리 배출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머리카락으로 이걸 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뉴스에 유명한 사람들이 뭐 마약 검사를 받고 있는다라고 할 적에 혈액 검사로는 정확하게 안 나올 때 반드시 모발 검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혈액 검사보다 훨씬 정확하기 때문이고요. 머리카락에 다양한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도 사실은 여자가 조금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여자는 대머리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이 뇌가 두개골이라고 하는 이 보호막 속에 들어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되면 이런 그 뇌척수액을 통해서 노폐물이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독소 배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술 많이 마시고 나서 사우나 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쵸. 이게 알코올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를 땀으로 빨리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독소 배출 경로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적에 여성에게만 있는 이게 독소 배출 경로가 사실은 생리, 출산, 모유, 수유 이 세 가지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독소가 배출되고요. 출산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애를 출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나이 때에 모여 있었던 독소들이 출산과 함께 같이 배출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네. 통계를 보면 나이가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노산일수록 오래 살고 건강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아주 유의성 있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독소 배출 경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남자들은 뭐 굳이 한 가지 첨가하자면 사정 횟수에 비례해서 전립선 암이 많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것은 독소를 배출하는 경로로 작동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예외가 우리 몸의 뇌와 전립선이에요. 네. 뇌와 전립선에는 너무 중요한 장기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장벽이 만들어져 있고 이 장벽 때문에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노년기에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뇌 그리고 전립선이 구조적으로 이제 장벽이 있기 때문에 독소가 배출되지 않아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조적으로 어떤 장벽이 있는지 저희가 또 그림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고 전립선은 독소가 가장 많이 축적되는 곳이고요. 저렇게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상적인 전립선은 사실 크기가 20g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점점 비대해지면 지금 저 그림으로 기준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커져 있죠. 그러네요. 독소가 전립선 내에 축적이 되면 이 장벽 보호막 때문에 밖으로 못 빠져나가서 계속 축적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장기는 거의 전립선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 원인은 전립선에 전립선 혈액 장벽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계속 커지는 반면 뇌에도 뇌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벽이 있어서 위험한 물질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뇌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가져와서 네. 그 치매 환자의 뇌처럼 뇌세포가 파괴되면 뇌는 오히려 이제 크기가 줄어들거나 중량이 줄어드는 그래서 치매 환자 뇌를 보면 저렇게 구멍도 많이 나 있고 실제로 크기도 많이 줄어들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곳이 사실은 전립선이고요. 이런 혈액 장벽이 있다는 거는 이 두 개의 장기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렇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능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장벽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제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사실 이제 남성들 특히나 이제 중년에서 노년 남성들은 이제 전립선 건강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도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전립선에 어떤 질환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전립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립선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립선의 역할을 크게 보면 사실은 정자를 관리하는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정자 보호 역할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략근 보조 역할인데 정자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빨리 죽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전립선액이 정자의 영양분 공급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임신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도 전립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네. 이 전립선 덕분에 우리가 70, 80, 90대에도 사실은 남성들은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성들은 40세 이상 자연 임신이 힘든 반면에 맞아요. 남성분들은 이 전립선이 정자를 잘 보호해주기 때문에 고령에도 임신이 가능하고요. 저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소변 길이 이렇게 나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게 정액에 나오는 길이 두 가지가 Y자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관이 사실은 같은 관을 통해서 이제 소변 배출과 정액 배출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밑에 그 방광 바로 밑에 있는 전립선이 관략근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관략근이라는 게 오므렸다 열었다 이렇게 하는 역할인데요. 그렇죠. 전립선이
이 관략근의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립선이 약해지면 이제 소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가끔 이제 수술을 해서 전립선을 절제하게 되면 이 관략근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변이 줄줄 새기 때문에 기저귀 차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전립선이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장기이고 특히 그 생명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네.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장벽을 만들어놨고 이 장벽 때문에 고맙기도 하지만 사실은 질병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문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네, 좋습니다. 전립선의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저희가 좀 그림을 보면서 살펴봤고요. 이 고마운 역할을 하는 전립선의 혈액 장벽 때문에 이제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네. 문제점도 좀 짚어볼게요. 네. 전립선에 혈액 장벽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전립선이 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보호받아야 될 기능은 사실은 젊었을 때 임신이 가능한 기간에는 정말 중요한 네. 기능을 하죠. 근데 사실 이제 40대 이후에 60, 70, 80대가 됐을 때 전립선이 굳이 이 장벽이 없어도 이제 임신이 필요 없는 기간인데 이 장벽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찌꺼기가 만약에 노폐물이 혹은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이 혈액 장벽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장벽이 외부와 내부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양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맞아요. 약물의 침투가 이 장벽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이 전립선 장벽 때문이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되게 누구든지 40대 이후에는 이제 신부 체온이 조금씩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이 혈액순환이 가장 많이 안 되는 곳이 사실은 전립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결과 노폐물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잘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폐물이 생기더라도 배출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축적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비대증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요도도 좁아지고 해서 다양한 전립선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전립선 장벽은 또 문제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전립선 혈액 장벽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성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한방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접수를 해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0012번, 02-66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0대 남성분이십니다. 택시 운전하고 계시다고 남겨주셨고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제 고민이시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신데 효과가 없어서 이제 전화 주셨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또 치료가 가능할지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분은 택시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한 자세로 앉아 있게 되면 그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부분 이게 이제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 골반 저근 바로 위에 전립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오래 앉아 있게 되면 택시를 운전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네.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전립선이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요. 근데 이제 약을 드셨는데도 처방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 대부분의 전립선이 이 혈액 장벽 때문에 약효가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통계를 보면 아주 유명한 퀴놀론계 항생제 같은 약을 많이 쓰는데 하루 이틀 만에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효과가 없다는 거는 최대한 치료를 해보지만 이 장벽을 뚫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전립선 청소 같은 근본적인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 틈틈이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몸을 좀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걷는다거나 이렇게 틈틈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혈액순환을 좀 좋아지게 하는 방법 쪽으로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남성분이세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소변을 볼 때 아프고 줄기도 가늘어지고 배에 힘을 줘야 합니다.
증상이다라고 이제 증상을 설명해 주셨고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보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이실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소변 볼 때 아프고 네. 그다음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배에 힘을 줘야 된다. 이 두 가지 증상이 이런 증상이 크게 보면 전립선에 염증이 있고 전립선도 커져 있구나. 그러니까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을 같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염증이 있으면 요도가 붓기 때문에 이게 소변 줄기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소변 요도가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아프다라고 말씀하셨던 경우는 이게 소변이 나갈 적에 그 염증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 전립선 청소 한방 약물 치료로 충분히 네. 치료가 가능하니까 한번 치료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치료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빠르게 좀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두 가지 질환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어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남겨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자, 전립선 건강, 전립선 질환의 치료법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장벽 때문에 전립선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몇 가지 짚어볼게요. 네. 전립선의 3대 질환이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가 전립선염, 두 번째가 전립선 비대증, 세 번째가 전립선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전립선에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증상들이 있는데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야간뇨, 그러니까 밤에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소변을 보는 거, 빈뇨, 2시간 이내에 자꾸 소변을 보는 거, 급박뇨.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참지 못해서 가다가 지리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급박뇨. 그다음에 소변이 남아있는 불쾌감 아니면 통증 비슷한 불쾌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주로 전립선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일단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저게 전립선이 커지면 요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데 그걸 이제 세뇨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지연뇨라는 거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싶은데 5초, 10초, 심지어 1분 정도 걸렸다가 소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너무 이제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죠. 뒤에 사람은 기다리고. 이걸 이제 지연뇨라고 하고요. 단절뇨라는 거는 소변이 나가다가 또 중간에 끊어집니다. 힘이 없고 이제 요도가 좁아져 있으니까 이걸 이제 단절뇨라고 하는데 끊어지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증상들도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전립선암은 이러한 증상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PSA라고 하는 혈액 검사가 있어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그 필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 3대 질환에 대해서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에 올 수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질환 짚어주셨고요. 증상들을 보다 보니까 증상들이 좀 비슷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어떤 증상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시나요?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이제 호소하면서 오시는데 꼭 두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 한 가지는 야간뇨고요. 하나는 급박뇨입니다. 야간뇨는 밤에 너무너무 그 잠을 설치는 그래서 그 다음날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야간뇨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급박뇨. 급박뇨는 뭐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다 뭐 이런 이제 급박뇨가 있는데 못 찾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급박뇨보다는 야간뇨가 훨씬 더 중요한 이제 불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간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요. 신허성 야간뇨, 어혈성 야간뇨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실은 그 밤에 소변을 볼 적에 야간뇨의 소변량을 보면은 이게 구분이 잘 됩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적지 않게 낮에 소변량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 이런 경우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소변이 농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한방적인 개념으로는 신허하다 아니면 하초가 허하다 이런 증상인데 이런 경우는 허한 하초를 보강해서 빨리 농축되는 그 기능이 회복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어혈성 야간뇨는 소변량이 적은데 자꾸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요의가 발생하는 건데 가짜 신호네요, 이거는. 그렇죠. 네. 실제로 뇌에서는 자꾸 신호를 보내고 나는 잠을 자고 싶고 그런데도 결국은 이제 화장실에 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 이제 그게 어혈성 야간뇨인데 이게 이제 소변 중추가 작동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노폐물이나 독소나 염증이 뇌에서 이게 자극을 받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청소해내서 빼내야 되는 이제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신화성 야간뇨든 어혈성 야간뇨든 다 방광이 약해져 있습니다. 방광도 굉장히 중요한 그 배뇨기관인데 방광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방광에 불필요한 자극을 자꾸 이렇게 이제 소변을 배설시키는 쪽으로 이제 신호가 오는 거죠. 그래서 방광도 꼭 같이 치료하는 게 이 야간뇨를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야간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해진 방광 치료도 같이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광도 좀 구조를 저희가 그 그림 보면서 설명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방광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하루 종일 그 노폐물 덩어리를 안고 살고 있잖아요. 그쵸. 24시간 평생. 그래서 이 독한 소변, 노폐물이 많은 독소가 많은 소변을 견디기 위해 가지고 3중의 구조막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개그층, 방광점막, 방광근육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 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개 층이 튼튼한 사람은 어지간하면 야간뇨가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해지거나 저렇게 뚫려가지고 정상인 경우에는 이제 노폐물이나 독소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반면에 비정상이면 이렇게 패인 그 틈으로 자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뇌에서 이 자극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소변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방광벽이 훨씬 더 지금보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져야만 이제 야간뇨도 같이 해결되기 때문에 전립선 치료와 방광의 치료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제 치료법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 살펴보고 있고 치료법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한방적인 치료법은 이제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 사연 남겨주셔도 좋고 직접 전화 좀 신청하셔도 좋은데요. 지금 이제 문자로 사연이 접수가 됐다고 해서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소변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고 자꾸 밤에 깨서 화장실을 갑니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야간뇨 증상을 호소하셨고 네. 약물적인 치료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될까요? 네, 70대시면 이 전립선 때문에 야간뇨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약물 치료에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방광 자체가 지금 약해져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해도 이 약물이 방광까지 전립선을 통해서 방광까지 가서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수면제를 드셔서 좀 깊게 잠을 자면 어떨까 해서 수면제도 복용해 보지만 예. 수면제도 안 들 정도로 야간뇨의 신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몇 시간마다 깨거나 뭐 30분 만에 한 번씩 깨거나 이렇게 해서 잠을 많이 설치게 되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은 전립선과 방광을 다 청소해내서 새로운 세포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방광도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전립선도 튼튼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방적인 약물 치료, 청소 치료를 꼭 받으셔서 좀 편안한 수면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다른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70대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요도에 통증이 있고 빈뇨가 심합니다라고 하셨고 1년째 빈뇨기과 약을 드시고 계신데 지금 차도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이런 약도 오래 드셔도 될지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아마 이제 요도의 통증이
춥고 빈뇨가 심하다. 이게 지금 염증 증상이거든요. 이게 염증이라는 게 요도염일 수도 있고 방광염일 수도 있고 전립선염일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 몸이 처음에는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검사를 해보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게 검출이 되지만 지금 70대시잖아요. 네. 70대가 돼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원인균이 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 사실은 원인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숨어 있는 그 독소가 우리 몸을 자꾸 괴롭히고 있는 건데 약물 치료를 해도 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숨어 있는 독소를 배출시킨다. 그리고 그 약해진 방광과 전립선을 회복시킨다. 그런 측면인데요. 네. 병명으로 따지면 사실은 여기는 전립선염을 가지고 있는 비대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그 숨어 있는 독소를 배출시키는 청소요법이 꼭 필요하신 분이니까 진료 권해드립니다. 꼭 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셔도 좋고 또 전화 기다려주셔도 좋은데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립선 질환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립선 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면서요. 네. 전립선 비대증은 정말 60대에 60%, 70대에 70%처럼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올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렇군요. 네, 비대증의 원인을 혈액순환 저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혈액순환만 잘 되면 사실은 전립선은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적에 전립선 내부에 노폐물이 자꾸 축적이 되게 되면 전립선에 있는 세포들은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 먹지 못하는 상태에 된다는 게 이게 문제고요. 네. 이 세포들이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표면적을 자꾸 키우게 됩니다. 왜냐? 산소를 더 많이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몸집을 키워서 표면적을, 그러니까 접촉면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표면적을 키우는 게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이 되는 원인이고요. 가장 큰 출발점은 사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립선 이렇게 비대증이 생겨서 야간뇨, 빈뇨, 뭐 세뇨, 지연뇨, 절박뇨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원인은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노폐물이 축적되는 것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이제 노화로 인해서 꼭 올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상 또 노화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혈액 순환이 잘 돼야지만 이런 질환들을 피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20, 30대에서도 충분히 환자들이 네, 20, 30대 많이 환자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과 나이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앞장이 PPT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앞장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장으로 한번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자, 전립선 비대증과 나이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50대에 50%, 60대 60%, 70대 네. 70%. 이 전립선 질환은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 노폐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자꾸 독소나 노폐물이 생기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계속 이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게 배출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배출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전립선에는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벽이 보호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노폐물은 밖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세포 입장에서는 산소나 영양분이 부족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을 키우면서 네. 결국은 이제 비대증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노폐물이 더 많이 축적이 되고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이 전립선 비대증과 나이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나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혈액순환이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전립선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전립선을 청소한다는 개념으로 그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비정상적인 전립선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내부에 노폐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립선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요도 좁아져 있고요. 이 방광벽이 헐렁해지면서 지금 소변이 차 있어서 잔뇨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전체 그러니까 이 비뇨 생식기 전체를 청소하는 방법으로 노폐물을 주위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시키면서 정상화시키는 방법. 이게 한방에서 말하는 이제 전립선 청소요법인데요.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그런 약물을 쓰게 되죠. 네. 그럼 이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오면 이렇게 비대하게 커진 전립선도 작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치료를 통해서 청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눈으로 들여다보고 싶잖아요. 그런 말씀도 많이 네, 하시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립선이 네. 청소를 하고 나면 이 노폐물이나 찌꺼기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게 지금 변기의 모습이네요. 네, 이게 지금 양변기라고 해서 우리가 물을 내리면 네. 나가는 그 변기인데요. 이제 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네네네. 뭔가 덩어리가 있어요. 네, 덩어리도 있고 거품도 있고. 그러니까 전립선에 청소가 되면 그 결과물이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겠죠.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평소에 보던 소변하고는 확연히 다른 형태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밑에 이제 칼라로 보이는 이런 찌꺼기들이 소변과 함께 같이 빠져나오고요. 이렇게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유는 전립선 자체가 지방 조직이 굉장히 많은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은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여기서 나오는 찌꺼기들도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 소변과 같이 나와도 녹지 않고 그대로 있죠. 덩어리로. 네. 그래서 물을 내리기 전에는 이 상태가 그대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전립선이 정말 이렇게 청소가 되는구나. 전립선 장벽이 굉장히 이렇게 두껍긴 하지만 약물 치료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노폐물들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이 된 걸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안심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전립선 비대증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55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분은 이제 55세이신데 지하철을 타면 중간에 목적지까지 다 못 가세요.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 배뇨 문제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이셨고요. 저희 한의원에 올 때도 중간에 몇 번씩 소변 보기 위해서 아이고.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셨던 네. 그런 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문제, 그다음에 배뇨 마지막에 소변이 안 나와서 이렇게 짜낸다고 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전날부터 아예 국물이나 음료 안 드시고 밥도 꼭 비빔밥만 드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네. 결국은 청소를 잘 마치고 나서 빈뇨 증상도 사라지고 소변 횟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소변 줄기가 많이 굵어지고 피로감도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잘 치료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사실 저희가 이제 치료 전에 여러 증상들을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 일상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도 힘들고 병원에 오실 때도 몇 번이나 또 내려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나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이시고 이분도 야간요가 좀 심하셨네요. 이분은 야간요랑 급박요 두 가지 다 있었던 분인데요. 네. 이제 수면 중에 3, 4회 이제 소변을 보는데 간혹 야간요 때문에 깨지만 잠은 잘 주무신다 이런 분도 있지만 사실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데 이분이 공항버스 리무진이라고 하는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막 그 같은 승객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2번이나 내려서 캐리어 다 꺼내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걸 아무리 네. 치료해도 안 되니까 방법을 찾다가 한방 치료가 있네 해서 오신 분인데요. 이분도 치료가 그러셨군요. 잘 됐어요. 네. 그리고 배뇨를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연요도 있었던 분인데 야간요, 급박요, 소변줄기 뭐 이런 것들 다 잘 해결돼서 네. 치료가 잘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정말 이제 전립선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또 이렇게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드셨던 그런 사례였는데 치료가 잘 됐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지금 전화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원래 67입니다. 네, 60대시고 지금 예. 이제 어떤 증상들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지 저희 성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예.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2년 전에 제가 신경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는 소변을 이제 넣으면 시원하지를 않고 처음에는 아랫배가 막 이래 아프더라고요. 잔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뭐 시술을 할 단계는 아니고 일단 약을 처방을 해주길라 그 약을 내가 한 몇 개월 먹다가 지금은 이제 약도 안 먹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떤 데는 한 번은 가끔 가다가 또 소변이 그 시원스럽게 이제 특히 자고 나가고 아침에 화장실에 가면 시원한 느낌을 못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네네. 지금 스텐트 시술이 요관 스텐트를 하셨어요? 아니면 심장을 하셨어요? 예, 심장에 제가 발목으로 해가 했지. 네. 예. 제가 봐서는 아마 심장 스텐트 시술 이후에 예. 그 시술 과정에서 주로 이제 소변을 빼내고 거기 이제 그
카테터를 넣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지금 그 크기는 별로 안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전립선 예. 비대증보다는 전립선염이 훨씬 더 중한 증상인데요. 예. 대개 이제 수술할 적에 이게 카테터를 놓고 빼는 과정에서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전립선염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전립선염 자체가 이게 그 깊숙이 숨어 들어가 있어서 염증이라고 하는 그 소견이 잘 안 나오고요. 염증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전립선 장벽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안 나오는 경우가 93%나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제 그거는 참고로만 하시고 염증에 준해서 치료를 하시는데 그 숨어 있는 염증을 제대로 제거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불편하신 증상이 뭐 잔뇨감이라든가 뭐 빈뇨라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텐데 그 치료도 사실은 이렇게 그 전립선 청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기 때문에 기존에 뭐 약물 치료 해보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치료 꼭 받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치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60대 남성분이시네요. 다음 거 볼게요. 아, 네, 50대 남성분이시네요. 네. 예. 이분은 주 증상이 야간뇨입니다. 야간뇨가 이제 7, 8회이기 때문에 정말 그 다음 날 활동을 못할 정도로 만성피로 증후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약을 이제 비뇨기과 약을 드셨지만 사실 비뇨기과 약이 부작용이 적지 않아서 약을 계속 드실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술이죠. 시술 날짜를 잡고 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오셨는데 치료가 잘 된 케이스고요. 이분은 이제 조금 그 뭐 촬영이나 이런 게 많았던 분인데 그 다음날 쪽잠 자는 습관이 다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네. 야간뇨가 사라지니까 정말 깊이 잠을 잘 주무시고 만성 피로도 없어지고 그 다음날 이제 뭐 일하는데 지장도 없고 결국은 수술 안 하고 치료가 됐던 그런 이제 야간뇨 케이스죠. 그렇군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것 같은데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또 전립선염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전립선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다양한 한방 치료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Q&A를 통해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립선처럼 뇌도 디톡스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원장님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네, 사실 그 전립선하고 뇌가 별개의 장기인 것 같지만 네. 치료 원리라든가 아니면 발병 원인으로 따지면 두 가지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중요한 장기다. 그래서 거기에 철저한 보호 장벽이 되어 있다. 이런 개념에서 아주 유사하고요. 치료법도 사실은 독소를 빼내는 청소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네. 제가 전립선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뇌 관련해서 디톡스는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치매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뇌도 이 치매가 오는 이유가
독소가 쌓이면서 배출이 안 되니까 결국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네. 치매가 되는 거거든요. 뇌세포가 파괴가 안 되려면 사실은 뇌 속에 숨어 있는 독소를 빼내는 건데 그쵸. 뇌도 디톡스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독소가 빠져나오게 되면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예전에 그 광견병도 같은 원리로 치료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졌던 그런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뇌 디톡스가 훌륭한 뇌 치료법이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궁금증 또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전립선 환자가 마시면 안 되는 음료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잘 몰라서. 예, 처음 들었어요. 자, 전립선이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을까? 또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나빠질까? 혈액순환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체온이, 신부 체온이 떨어질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부 체온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깥쪽에 팔다리를 제외한 이 몸통 안쪽에 있는 이제 체온인데요. 이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는 가장 큰 게 사실은 수분입니다. 물을 네. 마시는 건데 물 종류 중에서 전립선에 가장 나쁜 음료라면 커피와 맥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커피 중에서도 냉커피, 그다음에 맥주 중에서도 시원한 냉맥주 이 두 가지를 드시게 되면 신부 체온이 떨어지고 전립선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전립선이 악화되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 질환이 좀 의심이 되는 분들은요, 지금 말씀해주신 커피와 맥주, 차가운 커피, 차가운 맥주. 더 안 좋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평소 생활 습관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토마토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를 뭐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토마토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무의한 거의 채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토마토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토마토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흔히 우리가 이제 무슨 과일이나 채소는 생으로 먹으면 좋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토마토만큼은 익혀서 먹는 게 좋고요. 맞아요. 기름에 볶아서 먹는 게 좋고 또 뭐 카레라든가 퓨레라든가 카레가 아니고 뭐죠? 토마토 소스. 네네네. 네, 케첩, 그다음에 뭐 스파게티 소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농축된 토마토가 훨씬 더 많은 그 라이코펜을 함유하고 있고 또 흡수율도 좋기 때문에 생토마토도 좋지만 이렇게 가공된 토마토로 훨씬 더 많이 드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립선 건강을 살릴 수 있는 생활 습관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그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전립선의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전립선의 혈액순환이고요.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게 사실은 운동과 목욕입니다. 네, 운동 중에서도 우리가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의 3분의 1이 그 근육이 거기 몰려 있고요. 하체 전체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계단 오르기나 등산 이런 운동을 하시면 전립선 쪽으로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중에서는 저는 계단 오르기를 더 권해드리는 이유가 등산은 내려올 적에 다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무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갈 때는 계단을 사용하고 내려올 네.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이런 운동을 꼭 요령껏 하시면 좋겠고요. 자, 체온을 높이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근데 체온을 높이는 것 중에 운동 못지않게 좋은 게 사실은 목욕이거든요. 그냥 샤워하지 마시고 탕목욕. 예, 반신욕, 그다음에 완전 이렇게 전신 목욕 이렇게 해서 체온이 충분히 높아져서 네. 이렇게 잘 혈액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토마토는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고 네. 적색육은 붉은색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군요. 철분이 너무 많아서 몸이 빨리 산화되기 때문에 이제 암 발생률이 있거든요. 요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전립선의 건강은 많이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살리는 생활 습관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전립선 질환의 한방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도 다시 보게 되니까 유튜브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